바로 이제 애국가 1절만 전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길수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운동연합의 사무총장인 김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 인간의 생명이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머니의 소유였고 내 아내의 아들이었고 내 딸의 딸이 될 태아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인간입니다. 그냥 핏덩어리가 아닙니다. 제거해야 될 암덩어리도 아닙니다. 단순한 세포 덩어리도 아닙니다.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생명체입니다. 이것은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은 여성의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태아는 독립적인 인간을 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 중 자기 안에 들지 않습니다. 태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태는 이 작고 힘은 연약한 생명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범죄입니다. 60%와 200%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마지막 장치를 푸는 무적용의 여와 같은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생명을 파괴하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생명 존중 정신을 담는 것이 헌법의 낙태죄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의 생명 존중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은 국민 생명권을 침해 질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태죄 폐지는 오히려 여성에게 축복받으신 과 행하는 가정에서 양육할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성을 더욱더 사회적인 약자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를 적극 반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 낙태입니다. 그래서 낙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한 번 소멸되면 영원히 복구 단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결코 여성의 권리가 증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태아를 지켜주십시오.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태아를 지켜주십시오. 헌법재판소에 존경하는 재판님들께 호소합니다. 태아를 지켜주십시오. 태아를 살려주십시오. 여성계에 호소합니다. 우리 다같이 태아를 지키고 살려냅시다. 산부인과사 선생님들께 호소합니다.
제발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의 미래인 태아를 지켜주십시오. 태아를 제거하는 낙태는 우리 모두가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태아는 그 생명권이 낙태로 영원히 박탈되고 여성은 여러 가지 후유증에 고통당하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낙태의 실상입니다. 우리 조국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정의는 낙태로 태아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것이 이 땅의 진정한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태아를 죽이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태아를 죽이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태아를 죽이는 낙태죄 폐지를 적극 반대합니다.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호소합니다. 태아를 낙태로 죽이지 말고 태아를 살려주세요. 태아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미래인 태아를 살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이사 지영준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실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도 낙태를 처벌한다고 해서 모든 낙태가 다 처벌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낙태죄를 처벌한 건 맞습니다. 자기 낙태죄를 처벌하고 또 동의를 받고 속닥 승낙을 받아서 하는 낙태죄도 처벌하고 의사가 낙태하면 업무상 낙태죄로 처벌받고 허락받지 않고 하는 하게 되고 4가지 5가지로 처벌받아서 저는 모든 낙태가 처벌된 줄 알았죠. 하지만 모자보고법에 보니까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자보고법 14조에 보니까 우생학적으로 또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처벌 안 하고 전염성 질환이 있으면 낙태되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인척이나 친족 간의 임신도 낙태로 허용하고 강간이나 중강간이라는 임신도 낙태하고 또 임산부의 임신의 주석이 보건의학적이나 모체의 건강을 해롭게 하거나 그럴 가능성만 있어도 낙태를 허용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낙태가 다 허용되는데 더 이상 어떤 낙태를 더 허용하라고 하는지 참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할 때 제가 봤습니다. 9명 중에 4명이 12주 이내에 낙태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취지로 낙태죄에 12주 이내를 포함하는 한 위헌이라는 의견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12주까지는 여성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12주가 넘으면 보호를 해줘야겠다 이런 취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낙관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110만 건이 낙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우리나라의 신생아가 태어난 인원이 40만 명입니다. 40만 명이 태어나는데 110만 명이 낙태를 내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떻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초저출산 1.3명인데 우리나라는 1.3명이 된 지가 벌써 15년이 돼가지고 작년에 0.05명이랍니다. 2명이 결혼을 해가지고 1.05명, 한 명도 이제 출산을 안 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2006년에 옥스포드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초저출산도 아니고 이제는 출산율 때문에 나라가 없어질 지경에 처했습니다. 낙태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40만 명이 태어난 것이나 160만 명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4대1이 됩니다. 출산율이 한 명이 4명을 낳는 나라가 어떻게 한 명도 못 낳는 이런 꼴이 되어버렸습니까? 저는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낙태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 4가지, 5가지 이외에 무슨 낙태죄를 더 보호하자는 것입니까? 요즘에는 부부간의 결혼도 강간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낙태하고 싶으면 부부간의 강간을 만들어서 낙태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강간, 중강간, 모자의 보호를 위해서 다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낙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이제 어떤 낙태까지 허용하자 하냐?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다가 아기가 출산되면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그게 남편의 아이가 아닐지 모르니까 남편의 아이가 아닐 것 같은 걱정이 돼서 낙태를 허용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 낙태를 허용하는 사람들의 그 생활이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외 사유가 있는데도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기 낙태를 허용해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낙태를 해본 사람은 절대로 낙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평생 그 기억 때문에 죄책감에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낙태를 무슨 이유로 허용하여 가진 것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정말 요즘에는 여성의 자궁이 전쟁터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모 종교단체에서는 출산율로 승부를 건다. 한국은 출산율로 자연이 소멸될 나라고, 이제 우리가 그날에 가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한국 여성들이여 어떤 종교단체의 씨바지가 되고 싶습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낙태죄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명가정효국제본부의 이상원 사무처장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본 발언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서를 요약해서 낭독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혼인빙자 간음죄를 위헌 판결, 2015년 2월 간통죄를 위헌 판결함으로 혼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중요 법률들을 폐기하였다. 또한 여성인권운동가의 주도하에 성매매 처벌법의 폐기를 위한 수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2016년 3월 합헌 판결되었고, 또 낙태법 폐기를 위한 시도로 6년 만에 다시 위헌 심리 가운데 있다. 이들 법들은 성도덕과 관련된 법으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법률들이다.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서구의 급진적이고 개방적인 성문화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성에 관련된 문제는 개인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다. 쾌락 중심의 성문화로 인해 성도덕과 관련된 법률들이 폐기되는 것은 우리 사회 공화다. 그런데 쾌락 중심의 성문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낙태죄이다. 건강한 성문화는 생명 존중과 책임에 따른다. 그래서 낙태법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와 같다. 한국의 낙태 실태. 한국은 낙태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나라이다. 임신부에게 심각한 건강상 문제, 유전적 질환, 강간, 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할 때만 낙태를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회원국 중 낙태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가임기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를 보면 일본이 13.4건, 미국이 21건, 중국이 26건, 우리나라는 30건에 달하고 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낙태 사유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대한 사유가 28%이다. 나머지 72%는 우리 사회가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유들이다. 즉 생명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건강한 성생활을 한다면 낙태를 할 필요가 없는 사유들이다. 만약에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우리 손에 무고한 피를 묻히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낙태죄에 대한 왜곡 사례. 서구 사회는 낙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미혼부 책임법을 제정하여 남성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었다. 양육비를 외면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여권 사용 정지, 벌금, 구속 등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잠적하면 지명수배를 한다. 남성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우면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남성이 경제력이 생기면 국가가 구상권을 발동해 월급의 일정액을 차압한다. 미성년자라도 예외가 아니다. 여성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의 실제 모습이다. 일찍이 낙태죄를 폐지한 서구 사회를 통해서 우리는 낙태죄 폐지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낙태죄를 가장 일찍이 폐지한 나라는 영국이다. 1967년 동성애 합법화와 더불어 낙태도 합법화되었다. 낙태 합법화를 기점으로 가정이 쉽게 해체되고 태아의 생명권이 사라지는 사회가 되었다. 1972년에는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이혼소송법이 개정되었다. 낙태가 합법화되고 50년이 지난 후 낙태는 무려 10배가 증가하였고
혼의 출산율도 10배가 증가하였다. 즉 낙태와 혼의 출산이 각각 1000%씩 증가하였다. 영국은 시간이 지나가서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결혼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인구가 30%나 결혼은 오히려 30%나 줄어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혼율이 350나 증가하였다. 혼의 출산과 이혼의 폭발적인 증가는 가정과 공동체 해체가 심각한 수준의 것을 말한다. 가정의 해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들이 입게 되었다. 낙태법 폐지로 인해 생명 존중의 사상이 사라져 마침내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것은 1990년 인간 수정 및 배아 발습법의 개정이다.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산된 인간을 소모품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적인 실험들을 하게 된다. 가령 인간과 여러 동물들과의 교배를 실험한다. 또한 치료용 맞춤 아기를 생산하기 위한 실험을 한다. 유전학적 선별 검사로 문제없는 비하만 시험관 시술을 한다. 대리모를 합법화하고 세부모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을 만든다. 미국에서는 낙태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인 가족계획연맹이 태아 장기 매매를 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가족계획연맹의 텍사스 지부 전 임원은 낙태 한 건당 태아 장기를 팔면 100에서 200달러 이익을 남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확실히 돈이 되는 장사라고 폭로하였다. 결론입니다. 낙태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중 어느 것이 윤리적으로 우선하냐는 물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낙태율을 가진 국가가 되고 만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는 우선 학교와 자치단체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콘돔을 나눠주고 피임 방법을 알려줄 것이 아니라 생명, 가정, 그리고 성문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 사후적인 차원에서는 산모의 출산 의지를 자극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출산과 양육 지원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낙태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인 상담과 숙려 기간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남성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미혼부 책임법과 같은 법률들을 제정하여 낙태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강조하는 성문화가 확산될 때 건강한 개인과 가정 그리고 밝은 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사회적 손실 비용을 절감하게 되므로 결국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상으로 낙태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와 외국의 낙태죄 폐지로 인한 폐해 그리고 국가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명, 사랑,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와야 돼. 네, 요즘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낙태죄, 과연 죄인가? 낙태죄 전문가이신 문사랑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는 권리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태 합법화 요구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태아는 임신 16일부터 심장이 뜁니다. 즉 임신 사실을 알기도 전부터 이미 태아의 심장은 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를 권리로 인정하자는 요구는 오히려 더 많은 여성과 태아를 피해자로 만들겠다는 발상과 같죠. 심장이 뛰고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고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주 이내의 낙태는 합법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현행 낙태 시술의 96%가 12주 이내에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 낙태 합법화는 태아의 생명을 대량으로 살상하게 만듭니다.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생명체가 시작되는데 12주 이전의 아이는 사람이 아니고 13주부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너는 인간이고 나는 짐승이냐? 네. 지금까지 정기자 TV였습니다.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와야 돼. 예, 감사합니다. 인상 깊은 퍼포먼스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와 인권 연구소의 박성재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와 인권 연구소의 박성재 변호사입니다. 저는 낙태죄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낙태죄를 합법화해달라는 측에서 했던 말들,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떼어내든 말든 그거는 내 몸을 내가 쓰는 거라서 자유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좀 전에 앞에서 퍼포먼스 하신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태아는 16일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수정된 이후부터요.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뇌파가 측정된다고 합니다. 심장이 뛰고 뇌가 살아있는데 이게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 생명입니까? 태아는 생명이기 때문에 세포가 아닙니다. 이 생명권을 지켜야 되고 이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부모로서 또 국가로서 정말 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이 태아 그리고 이 낙태 합법화된다면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무슨 생명을 요구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낙태와 안락사가 무엇이 유사한지 아십니까? 낙태나 안락사나 둘 다 의식이 없습니다. 태아도 물론 뇌가 움직이기 때문에 뇌는 움직이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안락사 대상인 뇌사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혼수 상태에 빠지신 분들 의식이 없습니다. 물론 혼수 상태에 있더라도 의식이 있다는 분도 있지만 안락사의 조건들을 보면 자기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자기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가족들이 내지는 낙태 같은 경우에는 그 산모가 정말 그 생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와 안락사는 또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합니다. 낙태는 아주 어린,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아직 몇 살이라고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생명이고요. 반면에 안락사는 아주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사람으로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인간으로 보기에는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사점은 비용입니다. 낙태죄 비용, 낙태하는 비용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사 비용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이라고 하긴 너무 가슴 아픈데요. 정말 그런 유사점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유사점이 있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낙태가 합법화된다면 그 다음은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 다음은 안락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영아살해죄라고 있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들 정말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라든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살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말 이랬을 때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서 살해하면 영아살해,
뱃속에 있을 때 죽으면 낙태입니다. 태어나기 전, 태어나기 후 그거밖에 차이점이 없습니다. 나머지 상황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죄가 합법화되면 그 다음은 영아살해죄도 당연히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중요시하고 정말 생명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의 아빠로서 정말 이 낙태죄 문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또한 생각할 때마다 너무 무겁습니다. 여기 계신 또 저희 뒤에 있는 헌법재판관들도 그러한 심정으로 정말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단순한 나의 결정권을 위한 또 나의 자유를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아이는, 태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수자이며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생명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권을 외치고 소수자를 외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낙태를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은 무엇이며 그들의 생명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낙태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른교육 학부모 연합의 대표 에스더 김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자살 방조제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어도 자살하는 사람을 두고 가만히 두었을 때 그거 죄를 묻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법치주의 국가가 표방하는 법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9분의 헌법재판관의 성함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진성 소장님, 김희수 재판관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 유남석 재판관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하루에 3,000명의 태아를 살인하는 천벌을 면치 못할 죄악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법이라는 마지막 울타리라도 있음으로써 그래도 우리가 공적으로는 되돌아설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 낙태죄를 합헌으로 결정하신다면 문명사회를 포기하고 법치사회를 포기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자리는 이 사회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계신 이유는 무죄한 자가 억울한 판단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입니다. 가장 유약하고 무죄한 태아를 살인하는 것을 합헌으로 결정하신다면 재판관님들의 후손과 재판관님들을 길러낸 이 사회와 조상들께 두고두고 불명예가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분의 재판관님 중에서 적어도 4분 이상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양심의 울타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오늘 저희들의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낙태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성명서. 태아는 생명입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3일간 여론조사 공정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86.9%가 태아는 생명이다라고 답했으며 생명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9%에 불과합니다. 9%도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소수가 위헌을 제청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1967년 영국에서 낙태가 한 해 약 2만 1,000건이었는데 합법화된 후 2016년에는 약 21만 건으로 40년 만에 10배가 증가했습니다. 합법화되면 생명 경시 사상이 사회에 만연해지므로 낙태가 크게 증가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태아를 죽이는 나라이다. 2010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연 17만 건 낙태 수술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낙태 수술은 불법이므로 정부 통계로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대한산부인과 의사의 발표에 의하면 낙태는 연 110만 건, 3,000건으로 전 세계 낙태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2012년 4대4로 합의 결정을 내린 낙태죄에 대해 재심리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017년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23만 명이 참여하였고 여성가족부가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내는 등 2012년과 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고요. 낙태 합법화 요구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2016년 옥스퍼드 의대와 런던 의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태아는 임신 16일부터 심장이 뜁니다. 즉 임신 사실을 알기 전부터 이미 태아의 심장은 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고요. 정서영 미국 변호사는 이미 많은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를 권리화하자는 요구는 오히려 더 많은 여성과 태아를 피해자로 만들겠다는 발상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권리입니까? 태아의 생명을 죽인 것이 권리입니까? 그렇게 합헌화하는 것이 헌법재판관님들의 권리이십니까? 한국은 현행법상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전염성 질환, 산모의 건강 등을 이유로 한 낙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여성단체는 여성의 재생산권에 임신된 아기를 제거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려 합니다. 낙태죄 형법 269조, 270조 폐지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태아와 여성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낙태 허용을 반대합니다. 낙태 허용을 반대합니다.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입니다.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잉태된 아기의 생명을 죽이는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낙태죄의 적법 여부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입니다. 2012년 위헌소송 판결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보다 우위에 두어야 낙태가 만연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이 발표됐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서로 다른 차원의 가치며 생명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합니다. 태아의 생명권은 그건 나름대로 가치를 지켜주어야 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그건 나름대로 가치를 지켜줘야 합니다. 임신하겠다, 피임하겠다는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습니다. 임신한 아기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출산할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잉태된 아기를 죽일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합헌화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잉태된 아기는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임의 대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권리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분위기가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생명체가 시작됩니다. 2012년 낙태죄 위헌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태아도 생명이므로 성장 상태나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12주 이내 낙태 합법화를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행 낙태 시술의 96%가 이내에 해제됩니다. 조기 낙태 합법화는 태아 생명을 대량으로 살상하게 만듭니다. 12주 이전의 아이는 사람이 아니고 13주부터는 사람이라는 것인지요. 대한민국의 장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존경하는 9분의 헌법재판관님들의 소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낙태 반대 전국연합.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낙태 반대 전국연합 외에 저희 단체들에서 준비한 성명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만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은 낙태죄 폐지 반대운동 전국연합이 진행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여기는 종로 헌법재판소 앞 정문입니다. 낙태법 폐지 반대 전국연합 이제 방금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체 성명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디 쓰는 게 좋을까요? 다섯 분 이쪽으로 사진 한번 찍고 한번. 이동수 PD님, 이동수 PD님, 이동수 사진 이거 한 분씩 좀 같이 들고 찍는 거 아니에요? 9분. 저기 죄송한데 망원이잖아. 저 뒤로 나가요. 저 포토라인을 지켜야지. 저희 망원인지 아니고. 하나, 둘, 셋. 양대는 600을 6 주시고 약자 600. 주목하면 지시죠. 주목. 하나, 둘, 셋. 파이팅. 빼세요 카메라.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하나, 둘, 셋. 파이팅. 애미 소리 같네. 아 글자가 너무 작아. 에스더님 안경 벗어요. 다 벗었어. 네 됐습니다. 네. 화면을 돌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하시면 낙태법 폐지 반대 운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체 대표들이 성명서를 항의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들으시면 요구하는 것이 뭔지 현재 낙태법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고치려고 하는지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인포터.com 주동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페미니즘 사람들 보면 이 극진 페미니스트 이 사람들 보면 저는 대부분 공동 내용을